자, 오늘은 그 미적분투 강좌 보충하는 날입니다. 7강을 맞죠? 5강으로 줄여가지고 압축 강의를 하다가 마음을 바꾸고 그냥 편안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6강. 뭐가 어색해요? 괜찮아요. 현강처럼 하겠습니다. 적분 들어가기 전에 준비학습을 좀 할 건데, 준비학습은 미적분 1 파트에 그 다항함수를 소재로 한 적분이 있잖아. 그지? 그 적분을 내용이 좀 달라요. 이를테면 정적분의 정의가 미적분 2에 새로 나오나요? 또 나와요? 안 나와요. 정의는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고 뭐로 바로 들어가나요? 여러 가지 적분법. 그죠? 그러니까 정적분을 새로 정의하거나 부정적분이 뭐고 원시함수가 뭐고 이런 거 새로 설명하지 않는 거지. 심지어 정적분의 정의라고 불리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같은, 그러니까 이제 윗끝을 변수로 잡거나 아래끝을 변수로 잡아가지고 만든 그런 함수도 미적분 1에서 기본적인 형태를 배우고 미적분 2에서는 새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정적분의 기본 정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철저히 미적분 2는 적분법과 적분법은 여러 가지 함수의 적분이랑 또 치환 부분 적분이라는 아주 중요한 적분법이 있죠. 적분법과 그 녀석의 활용, 그 녀석을 다루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적분 단원에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든지 아주 최근에 많이 나온 어떤 유형인데 그걸 완전히 버릴 것이냐, 그러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준비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정도 기본기는 좀 잡고 가자. 기본기를 확인하고, 여기서 만약에 준비학습을 좀 하다가 나 정적분의 정의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이런 확인되면 보충학습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선생님이 이렇게 차분한 톤으로 이야기하는 건 순전히 어제 회식 때문입니다. 체력의 한계가 정말 끝이 안 보이는군요. 집에서는 윈터 끝나지 않았냐고 막 묻는데 뭐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준비학습 들어가 볼까요? 준비학습. 준비학습은 네모낭을 제시해 놨는데, 뭐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문제 각각에 적용되는 미적분 1 쪽에서 학습했던 개념들을 점검해 볼 생각이에요. 96번이 어렵나요? 96번이 어려우면 정적분의 정의를 다시 보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96번은 정적분의 정의와 관련된 거. 이거를 제대로 다루려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강의를 해야 돼. 뭐 할 수도 있는 건데, 그죠? 근데 이제 이 중요한 시기에 우선순위를 잘 밝히자라는 취지로 정적분의 정의를 깊이 처음부터 다시 다지는 그런 방식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가보자. 자, 그 리미트 n은 양의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요. 이때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여기에 f의 a 플러스 n분의 bk 이렇게 돼 있고, 올 때 옆에 또 n분의 c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무한급수지. 요게 수열이야. 퀴즈를 내볼까요? 이 수열을 이거 다 붙여가지고 한 통째로 중괄호에 있는 걸 다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시그마 오른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수열이죠. 자, 수열의 이름은 P라고 줄게. P. 이 수열은 P예요, 그냥. 그러니까 AN 이렇게 하듯이. 그때 여기 PN이라고 하는 게 좋을까? 뭐 PK라고 하는 게 좋을까? PA라고 하는 게 좋을까? PB라고 하는 게 좋을까? 이제 빨리 멈추세요. 자, PC라고 하는 게 좋을까? 더 쓸 것도 없어. PF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PF? 뭐가 좋아요? PK예요, PK. 여기 봐. 시그마 변수는 K 했으니까 아래 첨자가 K 수열을 쓰는 거지. 이렇게 많이 썼어요. 다 필요 없고 요겁니다. 그죠? 수열이에요, 수열. 수열을 무한히 더한다. 그러면서 무한급수가 되는 거죠. 급수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정적분으로 고쳐서 표현하고 싶다, 이런 바람이 있는 건데, 정적분의 기본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정적분의 기본 정의 뭐예요? 정적분의 정의. 이거 좀 심각한데. A에서 B까지. 이거 암기해야 돼요, 여러분. fx, dx를 정의해봐라. 그러면 뭐가 되죠? 정적분의 정의. 자, 알아서 할게. 자, 리미트. n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n까지. 보통 f의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의 k
n분의 b-a 요렇게 보통 써주죠. 그죠? 이게 정적분입니다. 라지 f 마이너스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 그거는 정의가 아니라 일종의 계산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적분의 기본 정리죠. 기본 정리.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정의한 건데 좀 다양한 형태의 무한급수를 정적분의 정의로 일종의 해석을 하는 거야. 어떻게 정의한 건지를 이 식을 보고서 껴맞추기를 해서 다양한 형태의 정적분을 만든다 이건데, 일단 출발점은 뭐냐면 무한급수에서 정적분으로 가는 것을 별도의 공식처럼 암기하는 건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요. 공식을 암기해서 적용하는 단순 계산 문제 나온다기보다는 이과에서는 나온다면 그래도 수열화된 표현을 얘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걸 좀 묻는 스타일로 출제가 되게 돼 있어요. 이걸 뭐라고 잡지? 보통 통째로 이걸 뭐라고 잡아요? 이걸 xk라고 이렇게 잡아. xk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전체 구간이 a하고 b가 이렇게 있을 때 이 구간을 n등분을 보통하죠. n등분을 했기 때문에 n개 더한 거 아니야, 그지? n등분. 근데 이 문제는 보니까 n등분이 아니라 몇 등분이야? 2n등분이에요. 그런 거 좀 주의하면 되는 거고, n등분을 했을 때 ik라는 구간을 이렇게 잡아볼까요? ik는 k번째 구간을 뜻하는데 이게 xk-1 xk야. 이렇게 잡으면 닫힌 구간으로 잡는 게 낫겠죠? 자, 이렇게 잡으면 x0, k에다 1 넣으면 x0에서 x1 그게 첫 번째 구간이 되고, x1에서 x2가 두 번째 구간이 되고, 마지막에 n을 집어넣으면 x n-1 xn이 n번째 구간이 되겠지. 이렇게 구간을 나눴을 때 ik라는 것은 그러면 k번째 구간을 뜻할 거고, k번째 구간의 오른쪽 끝 경계값, 이것이 xk다 이런 뜻인 거죠? 맞나요? 그래서 그 xk를 요 놈으로 잡으면 요게 나중에 정적분으로 바뀌어서 x로 그대로 바뀌는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과정이 하나 있다고 보면 딱 맞냐면 리미트 n이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에 xk가 있는 거지, xk. 그지? 그리고 요 놈을 뭐라고 봐요? b-1을 n등분 했으니까, 전체 길을 n등분 했으니까 델타 x죠, 요 놈이? 델타 x. 이렇게 되는 거죠. 정적분이란 것은 괜히 이상한 표현 만든 게 아니라 수열화된 표현으로 n번째 구간에, k번째 구간의 오른쪽 끝 지점의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xk라고 잡았고, 한 칸 간격을 델타 x로 잡았는데 그 칸을 취해가지고 요 놈은 엄청 작아지는, 엄청 사실 0으로 수렴하는 녀석이 될 것이고, 요 xk라는 녀석은 이제는 k번째라는 의미가 없어져. 무한히 많아지니까 무슨 놈이 k번째야. 그냥 어떤 실수값을 뜻하는 변수 x로 바뀌는 것 뿐이지, 그지? 이렇게 최종적인 형태를 이렇게 바꿔놓고 xk만 그대로 x로 바꿔주고 델타 x만 그대로 뭐로? dx로 바꿔주고 f 같은 건 그냥 놔두는 거예요. 더한다, 무한히. 무한다, 더하니만 아래 끝, 위 끝을 찾아서 인테그랄로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지? 요 연습을 해야 돼, 요 연습을. 결국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것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 뭐냐면 xk를 잡아내는 것에 있어요. xk를 잡으면 어떤 등분을 했는지, 아래 끝, 위 끝은 어디였는지 이런 걸 다 찾아낼 수 있거든. 일단 그런 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제는 세 가지 표현을 다 써보라 그랬는데, 잘 봐. 얘가 지금 원한 게 이런 거예요. 첫 번째 걸 보니까 어디서 힌트를 얻어야 되냐면, 첫 번째 등식에서 보면 f 안에 들어가 있는 게 a 플러스 bx지. 그러면 정적분으로 고치기 전에 요 무한급수 표현에서 xk가 누구였을까? 그걸 찾아내는 거야. 이해돼요? 자, ax 플러스 bx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x가 xk였던 거지. 그러면 요 놈에서 첫 번째 식에서는 a 플러스 bx니까 요 부분만 xk로 잡은 거지. 이해돼요? 두 번째 표현은 어떻게 돼? a 플러스 x로 잡았으니까 a 플러스 x, 이게 xk구나. xk가 x로 바뀔 거니까 이렇게 바뀐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은 야, 그냥 통째로 xk로 잡아라 이런 거죠. 통째로 xk로 잡아라. 왜? xk가 x로 바뀔 거니까.
그 점을 딱 보고서 정리합시다. 자, xk를 뭘로 잡을 건데를 먼저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의할 점은 처음에 얘기했지만 2n 등분이야. n 등분하고 2n 등분은 좀 달라요. 2n 등분. 자, 표를 한번 작성해 볼까? 자, xk를 이렇게 잡았더니 첫 번째 식에서는 n분의 k만 xk로 잡은 거예요. 그지? 맞나요? 두 번째 식에서는 xk를 뭘로 잡은 거예요? n분의 bk로 잡은 거고, 세 번째 식에서는 a 플러스 n분의 bk로 잡은 거야. 이해되나요? 그래서 그 xk가 나중에 x로 싹 바뀌는 거 아니야. 자, 그럼 봐. 이제 아래 끝, 위 끝을 찾아주면 되는데, 아래 끝은 뭘까? 정적분에서 아래 끝은 구간의 시작점이잖아. 그지? 아래 끝은 항상 x0예요. 왜냐면, 요거 k번째 구간인데, 첫 번째 구간의 왼쪽 끝, x0죠? x0. 여기다가 k에다가 0을 넣으면 되는 거지. 0이구나. 이때는 0이구나. k에다 0을 넣었더니, 이게 수열이랍니다, 수열. 아, 그럼 a가 되겠구나. 아래 끝은 이렇게 표현되고요. 위 끝 가자, 위 끝. 어디까지 적분할 건데? 요 놈이죠. 근데 보통 위 끝은 n 등분했을 때는 xn이다. 왜냐면 k번째 구간의 오른쪽 끝이니까 n번째 구간, 마지막 구간이죠. 오른쪽 끝은 xn이 될 건데 2n 등분하면 마지막 구간이 x의 2n이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 끝이. 그지?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2n 등분이기 때문에 x 2n이에요. 그죠? 여기다 2n을 그대로 집어넣었더니 뭐가 돼요? k에다 2n을 집어넣었더니 2가 되겠네요? 여기다 2n을 집어넣었더니 2b가 되겠죠? 여기다 2n을 집어넣었더니 a 플러스 2b가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무한급수를 보고서 그 무한급수에서 k번째 구간의 오른쪽 끝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xk로 삼을 만한 수열을 결정으로 해서 야, 이게 원래 그러면 어떤 구간을 정적분하는 거야? 이걸 찾아내는 거야. 아래 끝과 위 끝이 그거잖아. 그죠? 아, 얘는 이렇게 잡았더니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를 구간을 2n 등분한 거라고 찾아낸 거지. 거기다가 야, 그럼 델타 x는 얼마야? 델타 x는 한 구간의 전체 구간을 n 등분이든 2n 등분했을 때 한 구간의 길을 뜻하잖아. 그러면 위 끝과 아래 끝의 차를 등분한 개수만큼으로 나누면 되죠. 얼마가 될까? 2를 2n으로 나누니까 n분의 1 되겠네요. 그죠? 2n분의 2죠, 원래는. 또 2b를 2n으로 나누니까 n분의 b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요놈 빼면 또 2b니까 n분의 얼마가 돼요? n분의 b가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주어진 저식을 이제 이 형식에 맞게 다 써볼게. f의 a 플러스 b의 xk야. 저식 그대로.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저식이 지금 a 플러스 n분의 bk니까. 이해됩니까? 그리고 요게 이제 x로 바뀌기만 하면 돼. 정적분을 고칠 때. n분의 c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n분의 1이죠. 그러니까 델타 x라고 쓰고 델타 x는 n분의 1이야. 거기에 c가 하나 이렇게 붙어있는 요놈이 일반항이네. 이해돼요? n분의 c인데 n분의 1이 델타 x니까. 아, 이 요놈은 이렇게 표현되는 일반항이구나. 자, 밑에 거 가볼게. f의 뭐가 돼요? 이번에는 a 플러스 n분의 n분의 bk를 xk로 잡았기 때문에 a 플러스 xk예요. 그리고 똑같이 n분의 b니까 n분의 이번에 1이었지. 근데 이번에 n분의 b야, 델타 x가. 델타 x라고 써. 근데 원래 이제 b는 없었으니까 b분의 c 해주면 되겠네. 그죠? 이렇게. 이게 일반항이죠? 마지막. f 안에 a 플러스 n분의 bk를 전부 xk로 잡았어. fxk. n분의 b라는 건 똑같으니까 얘랑 형식이 똑같겠네요. 델타 x에 b분의 c 이러면 되겠죠. 그죠? 여기에 시그마 2n개 더한다, 리미트 취한다가 지금 붙어있는 것 뿐이니까 결국 이러면 정적분이 어떻게 바뀌어요? 나머지는 그냥 다 내두는 거야. 그냥 다 두고 xk만 x로. 이제 k번째는 의미가 없어. 무한이기 때문에 무슨 놈의 k번째. 실수값으로서의 위치를 지정해 주는 변수만 있으면 돼요. x, 이게 dx. c 바깥으로 뽑아내고 아래 끝이 끝은 0부터 2까지였어요. 여기에 f에
a 플러스 bx dx 이러면 되겠다. 그지? 이해되나요? 밑에 거. 요거는 b분의 c가 나가고 b분의 c. 아래 끝은 0이었고 위 끝은 2b였어. 그래서 f의 a 플러스 이번에는 저놈을 전부 xk로 잡았으니까 x가 돼요. 그 다음에 dx가 되겠죠. 자, 세 번째는 b분의 c 똑같고요. 자, 이번엔 그냥 통째로 fx야. fx고 dx. 그런데 아래 끝, 위 끝이 좀 다르죠. a에서 a 플러스 2b까지. 하나의 무한급수를 다양한 형태의 정적분으로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어떤 개념서 내지는 문제집들에는 공식화해 놨다고. 그 공식 외우는 것도 힘들어. 그 외우고 나서 막 껴맞추는 게 더 힘들고. 그 보통은 공식 하나 외우고 그걸 치환하거나 이래서 바꿔서 푸는데, 좀 별로 효과적인 방식이 아닌 것 같아. 그냥 정적분의 정의에 따라 xk를 설정하자. xk를 잘 설정하면 거기에서 구간의 시작과 끝이 다 나오고 델타 x도 다 나와요. 그러면 주어진 무한급수를 그 xk를 세팅한 결과에 따라 변형해서 정적분으로 고치면 사실 세 가지뿐만 아니라 막 무한히 많은 형태의 정적분이 다 가능해요. 그죠? 근데 계산에 편리한 걸 보통 선택할 테니까 주요한 거 세 가지 정도를 취하시면 될 것 같고, 설명이 아직 충분치 않거든. 사실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해서 구간 분할이란 무엇이냐 이런 거 다 미적분 원 쪽에서 설명을 하는 게 맞지만, 거듭 얘기하지만 미적분 2 강좌니까요. 기본이 좀 약하다 싶으면 개념서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정적분의 정의를 좀 습득하십시오. 그리고 xk를 세팅한다. 그게 가장 일관성 있는 방법이란 사실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97번은 무슨 의도일까요? 97번. 주제가 뭐예요? 이건 정적분의 정의고. 97번은. 그건 내가 말해야 되는 거죠. 뭐, 내가 항상 이렇게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허무함을 느껴요. 자, 안 묻기로 했는데, 뭐 이런 거 있죠. 자, 이거는 97번은 말해봐. 뭘까? 물어보면 웃지오죠. 자. 용어에 대해서 조금 점검하겠습니다. 용어. 97번인데, 그냥 간단한 연습을 해볼까요? fx dx. 부정적분이죠. a에서 b까지 fx dx. 하나는 부정적분이고 하나는 정적분인데, 이것은 분명히 있잖아. 분명히 통째로 x에 대한 식이 되죠. 그죠? 이거는 적분하고 나면 식 자체가 x를 문자로 가진 식이 되지. 왜냐면 fx를 적분했고 x에 대한 함수, x에 대한 식을 적분한 거니까. 근데 요 놈은 정적분인데 a에서 b까지 정적분했다 그러면 이 놈은 절대로 x에 대한 식이 아니죠. x에 대한 식이 절대 아니야. 다시 말하면 요건 계산을 하고 나면 계산 결과에 x는 절대 안 남아요. x는 흔적이 사라지는 거지. 아예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면 시그마. 지워버렸네. 자, 시그마 변수였는데 시그마 밑에 변수가 k인데 시그마 계산을 다 하고 나면 k는 남아 안 남아? 안 남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럼 뭐가 남냐 이렇게 물으면 ab가 남는 거죠. 그냥. 그죠? 근데 그 ab가 뭐 변수면 ab에 대한 식이 될 것이고 ab가 상수면 그냥 상수가 돼버리는 거지. 이해되나요?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얘를 x를 말이에요. 정적분 변수라고 부를게. 정적분 변수. 정적분 변수는 결국 정적분을 하고 나면 사라지는 거죠. 이런 관점 중요합니다. 결국 사라질 녀석이니까 대체해도 돼요. x 대신 뭘 써도 돼요? t 써도 되고 s 써도 되고. 그지? 아, 다른 문자가 와도 다 똑같은 거다. 결국 얘는 a에서 b까지 ft dt, a에서 b까지 fs ds, 어떤 걸 써도 괜찮다 이거죠. 그죠? 물론 요 안에 있을 때 여기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수준에서 이거 피적분 함수라고 부르죠. 적분 대상 함수. 요 놈은 당연히 x에 대한 식이에요. 보죠.
x에 대한 함수이자 x에 대한 식이 맞지만 그것을 적분을 시도하고 나면 반드시 x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런 관점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그러면 97번은 fx에 대해서 물어볼게. 식인데 fx는 식인데 함수라고 불러보자. fx는 무슨 함수? 1차 함수라고 불러야 되죠. 그죠? x가 변수인데 보니까 뭐 x 혼자 있고 오른쪽에 정적분이고 x에 대한 식이잖아요. 그죠? x에 대한 식이 아니라 상수잖아요. 상수. 그러니까 1차 함수. gx도 무슨 함수? 1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1차식이라고 fx, gx가. 그거를 같다라고 선생님이 그 준비학습은 인사를 안 해줬나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생각을 못했네. 6강 시작인 줄 알았네. 자, 집에 가서 지금 수업 그 강의 듣고 있는 학생들 말이에요. 준비학습부터 하는 거예요. 준비학습. 자, 6강 시작 아니에요. 뭐 하고 있나 싶으면 안 돼. 지금 달콤한 시간을 가지고 있겠죠? 우린 공부하고 있는데. 니네는 이미 늦은 거야. 한 일주일 있다 보고 있잖아, 지금. 보는 게 다행이지. 자, 열심히 따라오세요. 맞잖아요. 그죠? 우리 얼리버드. 자, fx equal gx인데. 이거요. 1차식과 1차식이네요. 이거 무슨 방정식이에요? 1차 방정식이에요.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요? 왼쪽에다 x하고 오른쪽에다 상수항 놓고 약분하는 거잖아. 그지? 이 식은 이렇게 쓰면 타당하죠. 이 식은 야, x 변수야. 그 앞에 상수 크게 하나 잡아주고, 그지? x로 묶어주면 되는 거야. 그 관점만 딱 잡으면 돼. 0에서 1까지인데 아싸 t나 s나 정적분 변수는 누구든지 상관없죠. t로 통일시킵시다. 자, 0부터 1까지 뭐까지? t-1 요건데 t 세제곱이 있었는데 오른쪽에서 x항이 계속 있는 거 1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요거구나. 맞아요. 그 다음에 상수항 넘어가라. x에 대한 상수항 넘어가라. 그러면 이번에는 t로 통일시킨 거야. 그냥 0부터 1까지 t-1분의 t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렇게. 그죠? s든 t든 상관없으니까 적분 변수가 s인 것을 전부 t로 바꿔버린 거야. 이렇게 밀어붙이면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나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97번입니다. 이거를 식이 아무리 지저분해도 전체적으로 식이 무슨 식인지 변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규정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먹어질 거고 그런 능력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검 문제입니다. 계산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적분의 정의 잘 못하죠? 연습하세요. 그 공식 외우지 마시고. 자, 98번. 98번은 98, 99번에 모두 다 들어있는데요. fx가 무슨 함수라는 뜻이죠? 기함수예요. 기함수. 기함수식 정도는 독해할 수 있을 것이고 기함수예요. 근데 이제 이 fx가 무슨 함수인지 fx 자체가 무슨 함수인지 그 자체의 특징, 기함수라는 특징은 나와 있지만 뭐 지수함수인지 분수함수인지 뭐 이런 거 전혀 안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그 녀석의 정적분 값을 가지고 뭔가 계산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일수록 함수의 특징에 기반한 계산, 정적분의 성질에 의한 계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직접 특정한 함수를 적분해라가 아닌 거잖아. 그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기함수라는 특징만 반영하면 되고 그게 무슨 함수인지 끝까지 알 길이 없는 거야. 그냥 적분의 성질, 함수 자체의 성질을 이용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대표적인 성질이 뭐가 있어? 그래서 대표적인 성질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처럼 대칭, 그지? 대칭 성질이죠. 아니면 뭐 주기의 성질 가질 수 있죠. 아니면 또 무슨 성질 가질 수 있어? 뭐 평행이동 변환이라고 쓸까요? 변환이라고 쓸게요. 변환, 어떤 특정한 것으로부터 변환된 함수일 것이다. 이런 함수가 가지는 특징이 있을 수 있고 거기다가 정적분의 성질이 결합이 돼요. 정적분의 성질이 뭐가 있죠? 아래끝, 윗끝이 같으면 이어버릴 수 있다. 윗끝, 아래끝을 바꿔버리면 부호가 반대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결합돼서 결국 정적분 값을 찾아내는 문제인데 결국 f라는 함수의 구체적인 식은 없다는 거야. 그럴 때는 이걸 결합시켜서
계산만 하면 되는 거고, 보통 이런 문제는요, 함수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그래프를 그려라.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고민을 깊이 하지 말고 주어진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를 보고 이해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더 빨리 와닿습니다. 알겠죠? 뭐 그런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어진 문제처럼 한번 해볼까요? 주어진 문제도 한번 해볼까요? 가나다 정적분 값이 다 나왔는데 방금 살폈듯이 97번에 살폈듯이 XYZ 자체가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적분 변수, 정적분 변수는 XYZ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보자. 기함수로 일단 그려야 되는데 0에서 2까지는 적분하니까 마이너스 3이래. 음수구간 그리면 되겠죠. 자, 0에서 2까지. 이 정도 잡아볼까요? 음수구간 잡아야 되는데 뭐 그냥 뭐 전체 음수 형태로 잡아줍시다. 이렇게 그릴까 이렇게? 이게 면적이 3이고 정적분은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림이 좀 작죠. 자, 마이너스 1부터 더 좋은 게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2래. 그림을 조금 크게 그릴까요? 여기는 좀 크게 이렇게. 여기가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 3이에요. 여기 2고. 자,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0까지인데 요게 좀 묘한 건데요. 기함수기 때문에 일단 기함수처럼 그려야 돼요. 그죠? 기함수처럼 그리시고. 어허, 그림이 이쁘지가 않네요. 이럴 때는 항상 이성을 믿는 거예요. 자, 여기 마이너스 2인데 요 면적이 얼마일까요? 기함수니까 3이겠죠. 근데 얘가 뭘 알려줬냐면 추가적으로 세 번째 다식에서 여기까지만 딱 하면 이게 얼마래요? 2래요, 여기. 그러면 여기 1인 거지. 그죠? 말도 안 되지만. 이성을 믿으세요, 이성을. 자. 였습니다. 아, 요런 상태구나. 여기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마이너스부터 5까지 정적분하면 8이래.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는데 5는 한 이 정도 있겠죠. 이 정적분하면 8이니까 2랑 마이너스 3을 추가한 후에 여기다가 이게 합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8이 나오려면 이만큼 많이 올라가서 뭐 이 정도가 한 9 정도 된다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랑 9를 연속적으로 적분해가지고 8이 나올 테니까요. 맞아요? 이 정도 그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를 뭐 당연히 이쪽에도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주어진 문제 어떤 특정한 함수인지 4차 함수인지 뭐 지수함수인지 이런 거 관심 갖지 말고 그거에 부합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해주자. 그럼 뭐 정적분 성질 뭐 윗끝 아래끝이 같으면 이어진다 뭐 이런 거 다 적용시킨 게 되는 거죠. 여기 9다. 질문 자체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마이너스 2부터 5까지인데 그럼 여기까지 슉 오면서 정적분이 제로가 되고 9만 남을 테니까 9라는 적분값을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어쨌든 함수 자체의 성질이나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한 문제들 미적분 1에 조금 당연히 미적분 1에서 공부하는 내용인데요. 이건 베이스가 돼서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99번. 이것도 이제 기함수의 성질, 우함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대칭함수인 원점이나 y축 대칭함수의 적분의 계산상의 편리함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죠. 그죠? 자, 일단 이런 건 알아야 되겠네. 우함수랑 우함수 곱하면 뭐가 되죠? 우함수랑 우함수를 곱하면 뭐가 되죠? 우함수죠. 우함수랑 기함수를 곱하면 기함수. 기기를 곱하면 우함수가 되고, 그지? 그런 성질을 좀 알아야지 계산에 착오가 없을 거예요. 자, 99번도 답만 고릅시다. fx가 기함수예요. 자, 그래서 요거에다가 x를 하나 딱 곱해주면 우함수가 돼요. 밑에 조건식을 보니까 0부터 1까지 fx dx가 뭡니까? fx dx가 1이고요. 0부터 1까지 x의 fx dx는 3분의 1이에요. 자, 많은 준비가 끝났네요. 이게 기함수예요. 기함수. 이건 우함수가 되는 거고, 그지? 이런 걸 연습시키는 문제 해서 대칭 구간으로 적분 구간을 잡아주면 fx 마이너스 xfx 더하기 x제곱 fx라고 돼 있고,
자, 여기서 적분을 해주면, 여기가 대칭구간이니까, 원점에 대해서. 자, 누가 기함수예요? 기함수부터 찾는 거지? 왜냐면 우함수는 안 사라지는데, 기함수는 사라지니까. 야! 요건 우함수고, 요건 기함수다. 날리자. 날리자. 요거, 기함수죠, 여전히. 그지? 결국 요 놈만 남겠네? 그래서, 어서오세요. 자. 살짝 안 열어도 돼. 그냥 팍 열고 들어가도 돼요. 자. 여기, 마이너스에 바깥으로 빠져나가고요. xfx는 우함수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은 절반을 해서 2배만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에 뭐가 될까요? xfx. dx가 될 것이고, 0부터 1까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그래프 안 그려도 되죠, 이 정도는. 자. 요런 것들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요런 것들을. 자. 아, 그래서 여기 얼마예요?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것이다. 우기함수 정적분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식입니다. 저게 A값이죠.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해서, 자, 이 부분 좀 짧게 써볼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정적분에다가, 자,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정적분을 빼래요. 자, 뭐 위끝 아래끝 바꿀 필요 없이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해서 1까지 가는 거에서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까지 가는 걸 빼버리면 그건 그냥 뭐겠어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되겠죠, 그죠? 요놈의 fx, dx인 거니까, 아, 이번엔 요놈이네, 그죠? 요놈의, 이게 기함수예요, 기함수. 기함수라 2배 하면 안 돼요? 아, 대칭구간의 기함수. 그러니까 이건 제로네요, 제로. A 값은 요거고요, B 값은 요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요 네모낭을 푸는데 애로사항을 겪었던 문제가 있다면, 미적분 원 적분을 좀 보완하셔야 돼요. 자, 이제 6강 들어갑니다. 6강. 자, 교과서 개념 아주 간단하죠? 여러 가지 함수의 부정적분. 구체적인 함수들을 적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함수들을 저 적분법 공식을 모르면 미분법을 모른다는 얘기인 거고, 뭐 문제를 거의 풀 수가 없는 수준에 이르러요. 자, 두 번째 이제 치환적분과 부분적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 수능에 미적분 2가 6평하고 수능의 미적분 2가 사람들의 예측과 달리 미적분 2 쪽에 집중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3월 교육청은 안 그래. 안 그럴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별 신경 안 써요. 그냥 자기가 내고 싶은 거 내는 성향이 있어요. 교육청 문화. 근데 평가원 시험은 그러진 않거든. 그러니까 평가원 시험을 잘 치려면 일단 미적분 2를 잘해야 돼요. 근데 미분보다 좀 걱정스러운 게 적분은 미적분 1 쪽에서 그래도 알아야 되는 것들이 꽤 있어. 그러니까 그게 메인이 되진 않지만 뭐 그걸 모르면 잘 처리가 안 되는 것들. 이게 무슨 감초 같은 건데 선생님도 미적분, 그러니까 미분처럼 과감하게 팍팍 치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미적분 1 쪽에 아까 다뤘던 거 간단한 개념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얘는 아니야. 진짜 잘해야 되는 건 뭐게? 정적분, 초월함수 정적분 잘하면 되고요. 치환 부분적분 잘하면 돼. 치환 부분적분 엄청 잘하면 돼요. 그런 게 훨씬 중요해요. 적분법 자체가. 그렇지만 우리가 뭐 다룰 건 좀 다루고 가자. 이런 얘기. 자. 오늘 3시 반까지 안 멈추고 하나요? 그렇지 않죠. 자. 여러분, 이제, 선생님의 스타일 다 알았군요. 자. 뭐, 별 생각 없이 하고 있는 건데. 자. 중간에 몇 번 쉴까? 합의를 하자. 컨센서스. 컨센서스. 몇 번 쉴까? 그리고 한 3시간 할까 싶었는데 2시간 반 꼭 해야 되는 거지. 좋아요. 뭐, 레벨업 못 할 것 같은데, 중간 쉬겠습니다. 언제쯤 쉴까? 알려줘. 이쯤에서 쉽시다. 라고. 개념 정리 좀 하고 싶시다. 자. 대칭함수의 적분, 대칭함수의 적분. 자, 1번 대칭함수. 우기함수를 약간 일반화해 볼까요? 우기함수를 약간 일반화해서 한번. 외우지 마. 이걸 막 그냥 외우면, 이거 뭐 답이 없어요. 그냥 외우면 외운 식 형태로 안 나올 수도 있거든.
그냥 외우지 마시고 이 식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서 계산 이렇게 되겠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직접 유도해내는 게 중요해요. 적용시키는 능력은 그런 데서 오는 거야. 이를테면 가장 우리 1강 할 때 이런 표현 좀 익혔는데 이런 거 있죠. 무슨 함수예요? XA 대칭이라는 선대칭 함수죠? 맞나요? X equal A라는 선대칭 함수예요. 그냥 선대칭 함수의 적분에 써먹을 수 있는 성질이 어느 정도, 어떤 정도가 있을까? 별거 없어요. 선대칭이니까 대칭 구간으로 적분을 하면 반만 해서 2배 한다. 우함수 했던 그 녀석인 거지? 그냥 그 녀석처럼 쓸 수 있다는 정도.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한 거 아닙니다. 자, 그래프를 살짝 그렸어요. 자, 그래프 살짝 그렸더니 뭐 이렇게 선대칭이래요. 그럴 때 여기에 XA라는 점만, Y축이 아니에요. XA라는 점만 차이가 생겼어요. 그러면 대칭 구간도 그냥 내 맘대로 잡으면 돼. 그걸 표현하는 방법도 자기 맘이에요. 자, 대칭 구간 세팅 한번 해볼까요? 뭐 A-알파 해도 되고, 그럼 A 플러스 알파가 되고, 여기를 알파라고 잡으면 2A-알파가 될 것이고, 그지? 그러니까 요런 어떤 조건이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는 뭐 A-알파, A 플러스 알파 정도로 잡아주고, 이것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어. 이때 정적분을 해라 라고 하면 그거 반만 할래요. 어디서부터 해요? 반이면 뭐 왼쪽 해도 되고 오른쪽 해도 되는데 오른쪽 합시다. A에서 A 플러스 알파까지의 fx dx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녀석이 몇 배? 2배가 된다. 이 정도. 외울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구체적인 함수의 식과 표현들이 대칭 상태임을 확인할 줄 알고 어떤 표현된 관계식을 보고 대칭 함수임을 알아낼 줄 알고 이런 게 더 중요한 능력이에요, 사실. 그죠? 자, 미적분 1강 할 때 지수함수, 로그함수 할 때 이거 설명 좀 한 부분인데. 자, 요거 말고요. 요거 말고 점대칭 함수 식 한번 만들어 볼까? 만들 수 있는 사람. 요건 지금 뭘 쓴 거냐면 요렇게만 썼지만 XA 대칭을 쓴 거잖아. 그지? XA 대칭을 쓴 거잖아. 선대칭. A, B 대칭 한번 만들어 볼까? A, B 대칭. 점대칭 관계식 한번 써보세요. 만들어 보세요. 점대칭 관계식. 미안합니다. 점대칭 관계식 옛날에 한번 했었잖아. 째려봅니다. 했었다고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프를 먼저 그릴게. 여기가 A야. 여기가 B고. XA고 YB에요. 요 점에 대한 대칭이네? 대칭인 걸 잡어. 이렇게. 특정한 요 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그래프 위의 점이 대칭 상태를 이루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리면 되죠. 그죠? 이게 A, B 대칭의 그림이겠네? 요 놈들이 항상 만족시키는 관계식을 찾는 거 아니겠어? A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알파, A 마이너스 알파를 유일한 표현은 아니지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이제 요거는 X좌표가 대칭 위치에 있어를 표현한 거지? X좌표가 대칭 상태에 있어를 표현한 거야? 그런데 이 함수 자체가 대칭 위치에서의 함수 값이 같은 게 아니라 오히려 뭐가 돼요? 밑으로 내려가지, 그지? 동일한 길이만큼.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요렇게 같은 걸 거 아니에요. 다시 표현하면 Y좌표, 여긴 올라가고 여긴 내려가고 요 부분이 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가운데, 요거 함수값 요거랑 요거의 함수값 가운데 누가 있다? B가 있다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장 생긴 건 좀 못생겼거든? 생긴 건 좀 못생겨도 가장 점대칭 상태를 이해하기 쉬운 관계식은 요 정도가 될 것 같아. F의 A-알파 더하기 일단 여기서는 알파라기보다는 X라고 쓰는 게 맞겠죠? F의 A 플러스 X 이게 무슨 뜻이야? 대칭 상태 A라는 X값이 A라는 곳에서 대칭 상태의 두 지점에서 함수값 두 개를 잡았습니다. 함수값 두 개를 잡았습니다. 그 두 개를 더해서 반 나눴더니 더해서 반 나눈다는 건 중점에 잡힌 거잖아. 이건 Y좌표고 그게 누굽니다? B입니다. 그죠?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형태로 외우는 게 아니야. 대칭 상태 X도 중점, Y도 중점으로 표현하면 되겠구나. 그죠?
그러면 요거 2b 넘어간 것도 있고요. 뭐 요거 하나 넘겨도 괜찮고, 여기다가 x 쓰고 2a-x 써도 되고, 다양한 표현이 가능한데 개별적으로 암기할 게 아닌 거죠. 아, 대칭 상태니까 x도 중점, y도 중점, 그지? 뭐 그렇게 식을 구성하면 되겠다는 거야. 어쨌든 이런 게 더 어려워. 이런 게 확인됐어. 이제 이런 함수라는 거 알아냈어. 알려져 있고 그 상태로 쓸만한 이런 대칭 함수에서의 적분의 성질이 뭐가 있을까? 고민해 보세요. 자, 뭐겠어요? a-알파에서 a 플러스 알파까지 대칭 구간 적분이겠죠. 자, fx dx가 뭐와 같은지 한번 식을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십시오. 뭐랑 같을까요? 정민 누나 그 뒷장에 빈 공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랑 지금 대칭 상태임을 활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x축이 어딘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가정하세요. 이렇게. 이거 아닙니까? 저 정적분은 함수값이 상당히 큰 양수, 그러니까 이 극소도 뭐 양수인 그림으로 그냥 그린 건데 과감하게 이렇게 잡아놓고, 이 정적분 누구랑 같을까요? 여기 이렇게 요놈 통째로 툭 잘라가지고 갖다 붙이면 딱 맞겠죠. 그러면 밑변이 누가 되고, 밑변이 요 놈이 되고, 그지? 높이가 요 놈인, 직사각형이랑 같겠네? 맞아요? 뭐라고 쓰면 될까? 아, 그거요. 밑변의 길이는 2알파고요. 높이는요. 여기가 a 플러스 알파고 여기가 a 마이너스 알파니까 2알파잖아, 길이. 높이는 얼마인? b인. 그럼 직사각형이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겠네요. 요 b가 0일 때가 x축에 더 대칭점이 있는 경우가 되고, 기함수인 경우에 0인 이유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지? 이해되나요? 요런 거를 단순한계하는 거는 쥐약이라고 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대칭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저런 정도의 그림을 그려서, 아까 선생님이 그랬잖아. 함수의 성질에 의한 계산은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가 맞는 건지 어떻게 알아? 괜찮아. 일단 뭐 그냥 모르니까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그려서 식을 추출해내는 연습을 하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그럼 비슷하게 생긴 식을 보면 비슷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 아, 이거 그려서 이렇게 확인해 보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될지가 보입니다. 자, 이해되나요? 심지어 이 값은 축이 여기 위에 가가지고 함수값들이 전부 음수에도 똑같이 성립하고요. 또 중간에 이렇게 애매하게 축이 걸쳐 있어가지고 함수값이 양에 막 걸쳐 있어도 항상 성립해요. 그게 왜 그런지 따져보는 건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대칭함수의 적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볼게요. 사실은 대칭함수 식을 제대로 세우고 그림을 그려서 해석하는 연습을 한 거예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주기함수 해볼까요? 주기함수의 정적분의 성질은 무엇이 있을까? 자, 두 가지 대표적인 성질이 있는데, 주기함수는 f의 x 플러스 p, 요게 fx랑 같아요라는 식으로 보통 표현이 되죠. 근데 이렇게 생긴 p가 모두 주기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긴 관계식을 만족하는 요 p 값 중에 가장 작은 양수, 그게 주기입니다. 하여튼 주기함수에 대한 정적분의 성질은 무엇이 있을까? 일단 첫 번째,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자, 여기 주기함수가 있는데 저 뒤에, 이거는 뭐 사실 그래프 안 그려도 되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적분 값이 한 0에서 2까지 가지고 있는데 저 뒤에 막 2010, 올해 몇 년이죠? 2016이니까 2016부터 2018까지 적분하래.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와라. 왜 거기 있냐? 어차피 똑같이 생긴 녀석들이 계속 있는 거니까, 그지? 그 녀석을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네? 자, 첫 번째예요. 야, 너 A부터 B까지 정적분 값 가지고 있니? 그러면 자동적으로 A 플러스 P에서 B 플러스 P까지 정적분 값이랑 같아진다? 이 얘기죠? 맞나요? 또 한 칸 더 갈래? A 플러스 2P에서 B 플러스 2P까지의 정적분이랑도 같겠죠? 이해됩니까? 이게 어디까지 간다? 아무데나. 그지? 그러니까 주기만큼
땡기고 해가지고 적분한 건 항상 값이 똑같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 계산에 실제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질봐. 요건 그림으로도 한번 표현해 줄게. 비교해 보세요. A에서 A 플러스 P까지 fx dx. 요거랑 B에서 B 플러스 P까지 fx dx. 누가 클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항상? 자, 이건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프. 사인처럼, 사인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주기함수가 되니까 이렇게 있어. 자, A를 아무 데나 찍습니다. A를 아무 데나 찍어봐. 자, 그냥 왜 A 여기 할래? A 플러스 P 어디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온 여기가 한 주기잖아, 그제? 여기 A 플러스 P네요? 어허, 0이 나온다는 사실은 좀 약간 기분이 안 좋네요. 자, 고칠게. 1만큼 평행 이동해가지고 사인 함수를 X축에 붙였다 합시다. 자, 여기 A예요. 여기가 A 플러스 P죠? 맞나요? B 아무데나 써봐요. 아무데나. B 아무데나 한번 써보자. 뭐 여기 할까요? 여기 할까요? 여기 할까요? 네, 좋아요. 자, 적극적인 의사개진 좋아요. 여기 B입니다. B 플러스 P 어디에요? B 플러스 P 여기네. 그지? 자, 노란 녀석은 왼쪽 식을 뜻해, 그지? 왼쪽 정적분 A에서 A 플러스 P까지의 정적분. 요 놈이고요. 빨간 녀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요 놈을 뜻하겠네? 합동은 아니죠. 모양 자체가 합동은 아니지. 근데 각각 이렇게 생각해봐. 야, 나 여기 좀 허전한데? 그럼 노란 얘가 알았어, 내가 갈게. 삥 하면 한 줄기 완성된 적분이 되죠. 또 빨간 녀석이랑 노란 녀석 합동은 아니야. 근데 야, 내가 너한테로 갈까? 아, 내가 갈까? 너 너무 크니까 내가 갈게. 이러면 또 이쪽에서 한 줄기 적분이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작점과 무관하게 어디건 간에 한 주기 적분값은 다 동일하다. 두 주기 적분값도 동일할 거예요. 한 주기 적분값이나 두 주기 적분값 이런 거는 다 동일하다. 라는 점입니다. 그지? 이런 성질도 주기함수의 적분의 주기함수의 적분의 성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반주기는 어떻게 할까? A에서 A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 B에서 B 플러스 2분의 P까지. 그러면 안 돼요. 한 주기 적분이니까 딱 요 모양새라고, 그지? 반주기 적분하면 요만큼 적분한 거랑 가운데 적분한 거랑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주기의 적분 길이가 주기의 배수일 때 성립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나요? 그럴 때 성립할 수 있다라는. 보통 이걸 많이 써먹는데 이 성질까지 같이 결합시킵시다. 우와, 미적분을 안 하려고 하면 또 허전하고 하려고 하면 많고 이러네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시계 좀 보여주세요. 시계 좀 보여주세요. 시계 좀 보여주세요. 아유, 주표까지 넘는데. 자, 수업 시작한 지 50분 정도 지났는데 쉬어야 돼요? 좀 더 갑시다. 좀만. 보강이니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그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미적분 원쪽에 있긴 하지만 그런 형태를 띈 어떠한 대상을 출제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도 많이 출제되어 왔었거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매우 중요한 녀석으로 이해를 좀 해두세요. 대표적인 형태들이 좀 있는데 대표적인 형태 일단 첫 번째 형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형태죠. 야, 나 A부터 X까지 함수 F를 적분할래. 자, 이 값을
하나의 함수로 보겠다는 건데. 여러분. 여기서 A는 상수 취급하겠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A는 상수야. 그냥 1, 2, 3, 4 같은 어떤 수예요. 변수 아닙니다. 자, 이 식을 이렇게 통째로 딱 잡아가지고, 야, 너는 누구에 대한 식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얘가 답하기를 여러분처럼 안 할 수도 있어요. 가만히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막 어쨌든 압박을 넣었어. 답을 하면 누가 답을 해? 저요 하고 손든 사람이 누구예요? X야 T야? X인 거예요. 아까 했잖아. 정적분 변수 T는 사라집니다. 그지? 이거는 누구에 대한 함수다? 그렇죠. 자, 얘는 반드시 X에 대한, 여기서는 함수라고 쓸게요. X에 대한 함수입니다. 함수. 요건 좀 중요하죠. X에 대한 함수야. 절대로 T에 대한 함수 아니에요? 요 안에 있는 녀석을 한정해서, 야, 그럼 넌 뭐냐? 이렇게 물으면, 나는 당연히 T에 대한 함수 맞죠. 그렇지만 적분 변수로 그 함수를 적분했기 때문에, 정적분했기 때문에, 이제 그 계산 결과엔 절대로 T가 남지 않습니다. 그지? 누구만 남아요? X만 남아요. X만. 그래서 요 놈을 GX라고 쓰겠습니다. X에 대한 함수인 거니까. 그죠? 저렇게 쓰는 게 타당하죠. 저 GT라고 쓰면 망하는 거예요. GT라고 쓰면 사라진 막 T를 막 복원하려고 막 애쓰는 건데 절대 안 됩니다. 자, 요 함수에 대해서 있잖아. 요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요 함수를 다루는 방법이 좀 제한적으로 좀 정해져 있어, 거의. 자, 요 함수는 일단은 뭐로 볼 수 있다. 일단은 미분부터 하지 마시고요. 정적분의 성질 중에 윗끝과 아래끝이 일치하면 적분값은 얼마다? 0이다. 그러니까 함수값 하나를 일단 얻어낼 수 있다는 점. 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가 x고 x 플러스 1이 돼가지고 절대 윗끝과 아래끝이 일치할 수가 없는 상태일 수도 있어. 그럴 땐 할 수 없는 거고. 자, 이럴 때는 윗끝 아래끝 일치시키는 게 가능하면 반드시 체크하고 갑니다. g는 0이겠죠. 그죠? x에다 a를 대입해서 a부터 a까지 정적분이 되면 무조건 0이다. 이거는 초기 조건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해요. 자, 두 번째, 윗끝 아래끝 일치를 했는데도 뭐 또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뭐가 있을까? 엄청난 게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걸 이미 할 줄 알아요. 이런 거 보면 일단 미분부터 하죠. 야, 일단 미분해. 왜냐, 이거 미분한 결과가 아주 이쁘니까, 그죠? 그래서 G'X 뭐가 돼요? G'X는 fx네요. 오, 이런 건 좀 좋네. 야, 이 함수는 도함수가 뭐야, 그러면? 아, 피적분 함수 자체야. 피적분 함수가 도함수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죠? 아, 이렇게. 세 번째는 이런 방식으로만은 부족해요. 세 번째, 도함수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이 함수에 f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잖아? 그러면 그 그래프에서 얘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까지 느끼는 게 좋아요. 자, 그거 아주 중요한 연습이에요. 무슨 얘기냐? 실제로 얘는 f가 뭐 이렇게 주어져 있는 함수라고 해봐요. 그리고 a가 여기에요. 이게 y는 ft입니다. t축이겠죠? 자, 그리고 얘는 양의 무한대로 쭉 간다 하고요. 양의 무한대로 쭉 간다 하고, 얘는 음의 무한대로 쭉 간다 합시다. 자, 이것의 함수값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다? a에서부터 뭐 x까지 요 정적분 값을 함수값으로 가지는 거다. 그지? 맞아요? 그러면서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정적분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까지 추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죠? 이런 도구. 아, 얘를 x 값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변화를 그래프 위에서 파악하는 방법도 익혀야 됩니다. 단순 계산이 아니라 f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 이해되나요? 왔다 갔다 하면서 값의 부호를 따지는 거. 자, 이때 요 면적이 매우 작고 요게 꽤 크다고 하자. 요게 크고 요게 매우 작아요. 그 심지어 뭐 a부터 해도 요게 더 커. 요게 작다고 하고.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게. 그림 좀 엉성하네. 마음에 안 들죠?
어떻게 할까? 다시 그릴게요. 여러분은 고칠 필요 없게 다시 그릴게요, 선생님. 자, 위에서 왔다 갔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얘를 처리하는 방법. 요것도 연습하는 게 목적이라. 이 y는 ft예요. 이 t축이고요. 이제 질문해보자. 요게 1이고, 요게 2고, 요게 3이고, 면적이 1이랍시다. 면적만. 그럼 알려줄게요. 오케이? 자, 이럴 때 gx 이퀄 0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구해보세요. gx 이퀄 0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몇 개나 있나요? 다시 선생님이 지금 질문한 게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프 왔다 갔다 하면서 처리하는. gx 이퀄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자, 봐. 가자. 정적분값 늘어요, 줄어요? 0에서 시작해서. 늘죠? 여기 도착하면 뭐가 돼요? 정적분값은 3되지? 그래서 저 G, 요 지점을 뭐 알파라고 하면 G알파는 3인 거야. 더 가면 갈수록 좀 작아지지? 그렇지만 면적이 3이고 면적이 1이기 때문에 여기 도착해서 2가 돼야지. 그 다음부터 또 증가하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 때는 정적분이 0이 없어요. 맞나요? 왼쪽으로 갑시다. 퀴즈야 이것도. 왼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정적분 값은 음입니까 양입니까? 음이에요. 함수값이 양일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방향으로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정적분하면 양수고 윗끝 아래끝이 바뀌면 음수가 되잖아. 거꾸로 이렇게 적분하면요 음수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음수예요 음수. 그래서 음수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그 다음에 함수값이 음인데 또 거꾸로 적분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정적분이 늘어 줄어? 늘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언젠가 보완하겠죠. 0 한번 됩니다. 0 한번 되고 그 0이 되는 위치는 어디야? 요 면적이 2가 돼가지고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 1을 보충하고서 쭉 가면서 이제 양의 무한대가 되겠네요. 그죠? 이해가 되나요? 이해돼 안 돼요? 요런 연습을 해야 돼. 요거 움직이면서 작년 9월 평가 21번 문제가 요런 문제였어요. 움직이면서 이해되죠? 지금 어떤 연습을 해야 된다? 이게 자 여기가 x인데 x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요 면적이나 정적분의 부호를 조심하면서 변화를 관찰한다. 그지? 변화를 관찰한다는 연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아예 2와 3을 결합시켜서 이 녀석을 해석하자. 자, 2와 3을 결합시켜서 해석하자. 무슨 얘기냐면, 자, 변화를 그냥 관찰하는 수준이 아니라 함수를 그냥 아예 그냥 다 찾아버리는 거야, gx를. 왜냐하면 그게 가능한 게 봐. 이게 y는 ft잖아요? y는 ft인데 여기서 요 면적은 2였고요. 요 면적은 3이었고 이건 1이었어. 자, 그래서 여기가 a였고요. 그냥 아예 gx 그래프를 그려버리자 이런 생각이에요. 이게 t축이지만 어떻게 그리냐? 보세요. 이게 누구야? 여기서 x로 고쳐서 할까요? 그럼 문제가 되지 않죠. 실제로 정적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x로 고쳐서 할게. x라고 쓰면 뭐가 돼요? G'X잖아. 허허! gx의 도함수 그래프잖아. 그럼 그 밑에다가 gx 그래프를 추정해서 그리면 되죠. 도함수에서 원함수 그래프 추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어디야? 도함수 값이 0 되는 지점. 그지? 도함수 값이 0 되는 지점이죠. 극대, 극소, 또 극소. 그죠? 어디서부터 할까? 극대부터 그릴까? 극대. 내려가요. 극소. 다시 올라가네. 그지? 맞아요? 또, 극대, 극소.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생겼구나. y는 gx.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관찰하는 방식과 함께 아예 그냥 그려버리는 방법까지.
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그래프 위에서 해석하는 것. 어떤 그래프? 피적분 함수의 그래프 위에서 출발해서 해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스킬입니다. 알겠죠? 자, 안 끝났어요. 더 해야 돼. 봐. 여기랑 여기 높이 차이 얼마예요? 여기랑 여기 높이 차이. 함수값의 차이. 함수값의 차이 얼마 나와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 더 빨리 해주세요. 1 나오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면 실제로 정적분 값이 1이 줄어들잖아. 그래서 요 원시함수라고 할 수 있는 gx의 값이 줄어드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간 거 아니야 지금, 그지? 얼만큼 준 거예요? 음수에 음수 5만큼 줄어든 거지. 높이 차이는 5예요. 이해되나요? 또 있어요. 안 끝났어. 자, 원래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고서 원함수의 그래프를 추정할 때 가로축인 x축 뭐 이런 거 그려야 안 그려요? 원래 당연히 못 그려요. 왜? 도함수에서부터 개형만 알아내는 거지 적분한 건데 적분상수가 얼마인지 모르면 못 그리는 거지. 근데 이 경우는 그릴 수 있어요. 이 경우는 그릴 수 있습니다.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G에는 0입니다. 그러니까 가로축까지 그릴 수 있어. 가로축은 어디다 그리자? 여기다가. 그지? 아, 여기다가. GA니까 요 라인으로 뚝 잡아가지고 요 라인을 잡아서 요것도 재밌는 일인데 봐. 요 라인 A는 있잖아. 여기 1 차이 나지만 여기는 3 차이 나지? 3 차이 나죠? 3이 밑으로 내려간 거니까 요 극소값보다 아래에 있는 게 확실해요. 그죠? 그래서 X축은 여기다 딱 잡아줘.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피적분함수 그래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식과 함께 그냥 gx의 그래프를 그냥 완벽하게 잡아내자 이런 방식까지 다채롭게 이렇게 구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그리시면서 따라 그리시면서 연습하세요. 뒤에 문제에서 또 추가 연습하겠습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한 자, 두 번째. 이제 원래는 이거에 집중하다 보면 요 x일 때, x 플러스 a일 때 이런 거 다 하나씩 해보고 해야 될 텐데 그거 그렇게 요 기법들을 좀 알면 비슷하게 하면 되니까 두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윗끝 아래끝이 좀 변화가 주어졌을 때, 그지? 윗끝 아래끝이 좀 변화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극한 이런 종류가 있어요. 자, 합성된 형태라고 볼게. 합성된 형태. O와 합성된 형태 O와 극한. 자, 이놈에 대해서. 뭐 별거 아니고요. 이런 거야. 야, F에 X, F에 T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뭐 D, T. 근데 여기에 X-T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리고 나서 0부터 X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 아니면 자, 요놈을 요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F에 XT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그리고 나서 0부터 X까지 이렇게 이런 거. 또 아니면 이런 것도 있죠. 여긴 또 이뻐. FT, DT인데 얘는 괜찮네. 근데 여기에 뭐 여기 다 0부터 했나요? 굳이 0부터 할 필요가 없는데 그냥 쓸게요. 0부터 여기에 막 GX 이런 게 들어가 있어. 함수가 돼 있는 거지. 이런 형태. 이해되나요? 이런 녀석들을 다루는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건 어떻게 다룬다? 함부로 미분해가지고 안으로 쏙 집어넣거나 이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피적분함수에 뭐가 속해 있으면 안 된다. 피적분함수에 X 속해 있으면 안 되죠. 미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뽑아내야 돼. 그지? 요런 스킬을 갖추셔야 되고 얘를 미분하기 위해서는 요런 건 반드시 뽑아내야 돼. 근데 얘는 이제 정적분의 성질을 뽑아낼 수 있는데 X 같은 외부 변수가 안에 쏙 들어가 있으면 이건 절대로 F가 무슨 함수인지 모르는 상태에 함부로 뽑아낼 수가 없죠. 이럴 땐 이걸 또 뭘로 해요? 뭐예요? 통째로. 이건 치환합니다. 치환. 야, 너 좀 나와라 이런 거야. 자, 이런 녀석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미분하기 전에
외부 변수를 분리시켜낸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별거 아니고 x를 피적분함수 안에 속해 있는 상태로 미분하면 절대 안 돼. 미분을 하려거든. 요 녀석을 뽑아내서 분리시켜 놓고, 그제? 미분을 하려거든. 안 되면 치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요 x를 바깥으로 뽑아내고서 미분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지? 이해되나요? 그런 걸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합성형태 이렇게 주의하셔야 되고. 요런 상태는 어떠니? 이런 상태는요, 이건 뭐 여긴 괜찮아. 깨끗해요. x가 들어가 있는 형태는 아닌데 여기 x가 들어가 있어. x에 대한 함수가. 그럴 때 이 녀석을 미분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윗끝 아래끝이 변수화되어 있거나 이러면 이걸 미분한다고 치면 반드시 이 부분을 정적분의 기본 정리로 변형시킨 후에 그리고 나서 미분을 합니다. 알겠죠? 어떻게? large f gx 마이너스 large f g large f 0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뭐 한 거냐면 하나를 개입시킨 거야, 중간에. 야, large f라는 스몰 f의 원시 함수를 하나 도입하자. 그러면 요 부분의 정적분은 한 단계 생략했지만 대괄호 해놓고 large f를 가운데 만들어 놓고 0부터 gx라고 윗끝 아래끝을 잡아서 적분한 거니까 이게 맞겠죠? 그리고 나서 미분을 하면 뭐가 돼요? 그리고 나서 미분을 하면 large f의 도함수니까 다시 스몰 f로 돌아오고 안에 gx가 있을 건데 여기 합성함수 미분법이 되지? 그래서 g'x가 되겠네. g'x. 그지? 요놈은 상수니까 없어지고요. 보통 여기에 x가 있을 때는 그냥 담아버렸는데 담는 게 아니라 담고 나서 뭐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속미분해야 된다는 사실. 그지? 그런 사실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식으로 반드시 원시함수 표현을 거쳐오는 게 안전합니다. 원리가 저런 거니까. 알겠지? 그냥 외우지 말고 야, 그냥 이럴 땐 미분하면 쏙 들어가고 한 번 더 미분해줘 이러지 말고 이런 과정을 거쳐오시면 되겠네요. 똑같은 부분이에요. 보세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극한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이런 거. 자, 여기에 조금 어렵게 만들어 줄게. f에 t dt예요. 근데 여기다가 극한이 붙었어. h가 0으로. 이게 뭘까요? 이거 요런 거 외우거나 요런 거 외워가지고 대처하면 안 되죠. 변형은 다른 형태로도 얼마든지 이런 것도 붙을 수 있어. 뭐 h 제곱 빼고 h 세제곱 더하고 뭐 아이가 여기 다양한 변형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이 녀석에 극한이 붙었어. 그냥 한두 개, 정민이 누나? 한두 개 외우는 방식으로 대처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한다, 이때도? 똑같아요. 원시함수 차를 이용해가지고 평균 변화율로 잡아줍니다. 아, 하나 빠졌네, 시계. 뭐라고 쓸까요? h는 0으로 가는데요. h분의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요놈도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뭐가 될까? 도입하는 거야. large f 프라임 t가 ft야. 그러니까 large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large f의 a 플러스 h 제곱이니 a 마이너스 h 제곱이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의 평균 변화율은 다룰 줄 알죠? 그죠?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 그 녀석의 극한이니까 미분계수가 다시 되겠구나. 요런 정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원시함수 차로 표현해 놓고 안전하게 다룬다. 안전하게.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 분모에 h에서 a 마이너스 h 제곱을 뺀 요 녀석이 있는 게 좋겠고, 그제? 맞죠? 원래 h가 있었던 애지? 원래 h가 있었던 거니까 여기다가 1 플러스 h를 곱해주면 똑같은 거가 되겠네요, 그죠? 평균 변화를 됐어요, 안 됐어요? 요거 h에서 a 플러스 h에서 a 마이너스 h 제곱 뺀 게 요 놈이잖아. 근데 원래 h 자리였잖아. 그래서 1 플러스 h를 곱해주면 되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뭐가 되나요? large f 프라임 a가 될 것이고 1 플러스 h는 h가 0으로 가니까 곱하기 1이에요. 곱하기 1. 결국 fa가 되겠네요. fa. 그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표현에서
극한으로 귀결되거나 한다면 그러면 반드시 이런 스타일처럼 라지 F 원시함수 차로 표현해놓고 안전하게 정확하게 처리한다 정도까지 정리했습니다. 일단 미적분 원 쪽에서 주로 학습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필요한 수준에서만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 신난다.